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페미니즘은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57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드입니다. 오늘은 지안님이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외롭게 저 혼자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오늘도 또 초대 손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요즘 너무 날이 더워서 아마 밤잠 많이 설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분 보충을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조효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기후변화가 이제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신장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더 많이 마시잖아요. 물보다. 그래서 물과 커피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드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라디오 일상의 성평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경기도 성평등 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첫 번째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부소장님을 초대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주여성 인권센터에 계신 선생님도 초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시간이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직접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길게 소개하면 재미가 없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 YWC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미진입니다. 네, 길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안산 YWCA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네, 제가 YWC에서 입사한 지는 지금 어느덧 23년이 되었고요. 현재는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2012년부터 성평등과 관련된 저희 YWCA 안에서의 정책 사업들 또 다양한 인권과 관련된 활동들 이어가고 있으니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무총장의 역할을 하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사무총장은 얼마 안 됐습니다.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저의 능력은 부족하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는 능력이 탁월하여 저희 실무자들의 능력으로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야근도 하시죠? 야근이요. 하지요. 네,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야근인들, 외근인들, 마다하지 않을 듯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저희 실무자들이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잘 쉬고 적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안산에서 안산 YWCA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안산에 사는 주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산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좀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또 안산 YWCA를 저희가 또 방송에서 처음 모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YWCA는 어떤 단체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네. YWCA는 한국에서는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전국에는 52개의 YWCA가 활동하고 있고 특히 안산 YWCA는 1986년에 설립되어서 올해로 40년입니다.
안산시의 시 승격과 해를 같이 하니 네, 나이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의 슬로건은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입니다. 이 추상적인 단어 아래서 네, 여성의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과 성상담소를, 경력 단절 여성들의 직업훈련,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문화 가족의 다양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많은 걸 하고 계시네요. 지난 1, 2회에서는 한국 성폭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성폭력 상담소, 그리고 한국 이주여성 인권센터와 함께 그 젠더 폭력의 피해자 지원과 구조적 문제들을 좀 짚어봤어요. 오늘은 조금 결이 다른 일상 속 실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이전 방송들이 구조적 문제와 피해 구제에 집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일상 속 실천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활 방식을 조금씩 바꾸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일상의 성평등은 어떠한 것을 과감히 바꾸는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주변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네, 꼭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딱딱 얘기해 주셔서 네. 네, 좋네요. 준비한 것 같지요? 네, 네. 아닙니다. 네. 그 YWCA가 오랜 시간 이제 해온 시민교육 사업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조재현 선생님 오프닝 멘트에서 조재현 선생님 얘기도 했지만 그 조재현 선생님의 강의를 또 안산 YWCA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다양하게 어떤 때에는 너무도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제가 또 일상 속의 성평등과 관련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여성 인권 향상 교육, 물론 이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평등 인형극단 양성교육, 또 그 외에 우리 안에는 피해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가해자 교정교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또 찾아가는 성교육,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 조금 더 왕성하게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평등 정책 모니터링단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정책은 물론 행정이 집행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을 양성하고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은 YWCA가 굳건하게 또 오랫동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게 진짜 많네요. 그림을 주시니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안산에서 성평등을 위한 활동들을 마치 안산 YWCA에서 많은 부분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하십니다. 그 인형극단 뭐 이런 거 아까 중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인형극단은 그러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공연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안에서의 사실은 뭐 멋진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라는 인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인형극으로서 전환하여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네. 또 그 외에 강사단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많은 사업들에 또 연결되어서 뭐 강사 활동도 하시고 여러 뭐 캠페인 활동도 하시고 등등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까지 다 합하면 엄청난 분들이 활동을 하고 엄청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겠어요. 네, 그것의 기초는 실은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안산 또 그 외의 지역의 회원들이다라고 후원 회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중점적으로 이 안으로 들어와서 저희에게 함께 활동하시는 중점 회원들은
네, 자원활동가라고 저희 안에서는 내부적으로 그룹핑하고 있습니다. 아,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가 봐요. 네,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는 참살이라고 하는 환경교육단이 따로 있고요. 네. 또 환경강사단이 따로 있고 환경인형극단이 따로 있고 봉사단이 따로 있고 네, 또 다양한 또 그러니까 환경만 맞습니다. 그런 거고 네네. 또 성평등은 성평등 네, 영역에서 맞습니다. 또 있고 막 이런 거죠. 네네. 그룹이 여러 아. 그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섹터에 따라서 조금 자원활동과 조직이 다르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예, 내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역사가 40년이라 그러시더니 정말 그에 맞게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 아, 예,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가해자 교육도 상담과 교육 이런 걸 네. 같이 하시는 거죠? 네네. 상담, 가해자 상담이라기보다는 네네. 가해자는 교정 쪽으로, 가해자 교정 치료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작 알았으면 제가 여기를 소개해 드리는 건데, 제가 몇 달 전에, 네, 이렇게 요청이 왔는데, 어디 가해자 교육하고 이런 곳이 많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알아보기 되게 어렸었는데, 여기 안산 YWCA가 한다니, 네, 앞으로는,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소개해 드려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자원을 연계하시면 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우리 지역의 그런 힘든 사건들, 또 보지 않아도 될 사건들이 점점 줄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성평등 관련 교육은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나요? 사실 언제부터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YWCA의 기본은 여성이고 또 저희 한국에서의 YWCA 역사는 100년이다 보니 그에 따라서 지역 Y들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기초부터 성평등 교육은 바탕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WCA는 설립 초기부터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그러니까 100년에서 조금 지난 후부터는 가족법 개정이라던가 호주제 폐지 운동 또 그것을 시작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여성이 힘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직업교육들을 시작을 했고 그것들이 지금의 성평등 또는 여성 직업훈련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에는 어떤 여성의 인파워링을 높이는 이런 활동들도 있을 텐데요. 여성의 그 역량 강화라는 말이 어쩌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그런 여성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바라보는 여성의 역량 강화는 당초에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였습니다. 더불어서 성주류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서는 생활정치학교를 통해서 여성 정치인들을 배출하기도 하고 의정지킴이 활동이 지금 약 25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정치임을 시민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게 된다는 것 또 그것에 이어지는 활동으로서 공공시설을 모니터링한다거나 그것을 통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개선되는 현장을 다시 보는 것 이것들이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활동이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 모니터링 이런 거 모니터링 하면서 혹시 그러니까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안해서 좀 달라진 게 혹시 그 중에 기억나는 거 하나 있으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모니터링합니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나 또 혹은 바로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건립된 신규 시설을 시와 협력하여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해당 부서로 전달되고 다음에 다시 저희가 완벽하게 개선되지는 못하지만 행정에서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을 가해지는 것들을 다시 모니터링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2022년에 모니터링 작업했던 것들을 다시 보는, 사실은 조금은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행점검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 측면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좀 더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22년에 모니터링한 것들을 다시 보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년도에 제안했던 것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네, 맞습니다. 예, 보고 혹시 변화되지 않았다면 지금 시대에 다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제안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3년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바꾸지 못하셨죠? 라는 측면에 아마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활동 되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재밌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또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들을 모니터링 하는 거니까 굉장히 실생활과 밀접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어떤 정책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거대한 무언가 의미를 담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으나 시민들이 자기 효능감을 느끼고 또 그것이 달라졌을 때 시민들을 통해서 행정의 효능감을 느낀다면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거버넌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 특히 1인 여성 가구들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안전의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모니터링 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가 요즘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누구나 1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한나라시에 네.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는 한 누구나 1인 가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외로움 또 혹은 고독,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역사회가 함께 구동해 나갈까라는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안전과 관련해서도 여성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실은 YWCA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여성들이 이러한 것에 대한 관점들 또 혹은 여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관점이 조금 더 바뀌는 것, 이것이 큰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YWCA에서 하시는 어떤 뭐 교육 참여라든가 이런 거는 뭐 캠페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인형극단 이런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신지?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이 교육을 들으시고 그 외에 후속 모임으로 활동하시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어떤 것을 목표로 시민을 활동하실 분을 모집하는 경우는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모니터링 사업도 어떤 교육 들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정치학교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네. 다음 연도에 다른 것들을 들으시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시면 같이 무언가 해보자 그러던 차에 2012년에 성별영향평가라던가 성인지 예산이라던가 이러한 정책 도구들이 등장하면서 그러면 우리 시민은 이 정책 도구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첫 해년도에는 성별 영향 평가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성인지 예산서를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후 이렇게 변화? 가 좀 있으신가요? 그분들 개인적인 변화들 이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변화의 척도를 어떻게 저희가 뭐 검사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럴 때에 YWCA가 주관적으로 무엇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간다기보다는 시민들 참여하셨던 모니터단들과 함께 내년에는 무엇을 해볼까를 함께 고민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그분들이 성장하는 것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 교육 하시면서 혹시 뭐 어려운 점 혹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 그런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언제 그러세요? 네. 사실은
보람을 먼저 얘기하는 게 좋겠죠. 네. 15년 동안 성평등과 관련된 모니터링 활동,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캠페인,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회원분들이 계신다는 것. 이것이 아마도 저희의 가장 큰 힘이자 보람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마을에서 어떤 전단지를 보고 YWCA를 알고 교육에 참여하셨다가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것을 볼 때에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반대로 약간의 좌절을 느낄 때에는 교육보다는 캠페인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할 때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여성이라고도 표현 안 합니다. 여자들 살기 편해졌는데 뭐 이런 거 뭐하러 해? 라고 얘기하실 때 우리 사회가 남성들로부터 듣는 것도 상처가 되는데 같은 입장의 여성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아직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뭐 청년 세대나 어떤 남성 대상 교육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민 교육의 어떤 대상이나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점인가요? 네. 과거의 교육들이 저도 뭐 고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그랬고 일방적으로 당위성을 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상에서 겪는 어떤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들 또 젠더 양극화와 관련돼서 느끼는 피로감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공감하거나 참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청년, 남성 대상 교육에서는 젠더 갈등이나 사회적 변화 속에서 겪는 고민을 나누는 것들 또 스스로 해답을 같이 찾아가는 것들 이런 토론 방식의 워크숍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재도 저는 외부에서 교육할 때는 서로 대화하는 것들 위주로 교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평등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다 같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그 SNS에 이제 짧은 영상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 중에 하나를 봤는데 그게 어느 언론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나온 뭐 뉴스인가 봐요. 짧은 뉴스였는데 이제 수영장에 남성으로 보이는 분이 여성의 수영복을 입고 있었던 게 찍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생각보다 댓글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여성이 여성의 그 역할이 있고 남성은 남성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이제 소위 이제 정상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인데 여성과 남성의 문화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남성이 여성의 수영복을 입었느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댓글이 엄청나게 다 달리고 막 설전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인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찍는 게 그래도 어느 분 또 그런 걸 지적하셨더라고요. 저렇게 취재한다고 본인을 찍는다고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까? 이러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올린 댓글도 있었고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보여지기도 하고 한켠에서는 여전히 이런 정상성에 갇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또 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이게 남성이어서 남성이 이 초점이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좀 계속 말씀을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추천곡을 요청드리는데 두 곡 중에 한 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추천곡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저는 옥상 달빛의 달리기라는 아, 곡을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왜 그 네. 곡을 추천하시는지 이유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가사 안에 지쳐도 좋아, 힘들어도 좋아, 이유 없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아무것도 너를 막을 수 없어. 라는 가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저희가 시민사회 운동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성평등 운동을 한다는 것, 환경운동을 한다는 것 상당히 느립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활동을 하고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는 조금은 달라졌구나, 달라질 거야 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 싸움과 일상 속 변화를 만들어가느라 지친 이들에게 괜찮아, 조금 늦으면 어때 하면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그런 의미를.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옥상달빛의 달리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이유도 없이 가끔은 눈물 나게 억울하겠죠. 1등 아닌 보통들에겐 박수조차 남의 일인 걸.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뚜뚜두, 뚜뚜두, 목소리 잘 나오죠? 네. 역시 달리기.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 원래 그런가요? 윤상의 달리기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그 SES가 원래 윤상이 만든 노래잖아요, 이게. SES의 달리기도 되게 좋아했었고.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일상 속 원래 저희가 이제 일상 속 성평등에 대한 이야기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방송이.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YWCA가 생각하는 일상 속 성평등은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 사실 뭐 YWCA가 생각하는 일상 속 성평등이 다른 단체들이 얘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 성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자신의 성별 때문에 제한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자연스러운 일상을 보내는 것,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사소하게 볼 때에는 집안일과 돌봄을 특정 성별의 몫으로 돌리지 않는 것, 직장이나 가정에서 무심코 던지는 성차별적 농담이나 편견에 질문을 던져낼 수 있는 유연함,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일상이 YWCA가 꿈꾸는 일상 속의 성평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댁은 어떠십니까? 밥을 안 합니다. 누가 안 하십니까? 총장님이? 네, 각자가 알아서 먹은 지가 꽤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알아서 네. 먹고 알아서 치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의 3대 유동인데 3대 유동인 것이 자랑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멋지시네요. 네. 부럽습니다. 그래서 손이 곱습니다. 네. 저희 집은 네, 한 사람이에요. 저 말고. 그리고 저의 동거인이. 제가 잘하는 걸 합니다. 저희 집은 네. 잘하는 것을 주로 하고요. 네. 제가 잘하는 것은 고치고 수리하고 수선하는 것, 그런 이런 거 것을 잘하세요? 잘합니다. 좋네요. 네, 실리콘 욕조에 쏘기, 세면대 수전 바꾸기, 네. 형광등 갈기, 아하. 네, 네. 변기 위에 수조에 네. 밸브 고치기. 제가 안 해본 거를. 제가 수조 하는 거랑 밸브 그거는 안 완전 해봤거든요. 쉽습니다. 베란다 방충망 갈기 이런 거 제가 방충망 가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다이소 가면 다 팝니다. 그래요? 네. 아니 방충망을 통째로 다 갈아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서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다 가위로 뜯어내신 후 쫄대형도 있고요. 자석형도 있는데 쫄대형을 붙이신 후 방충망을 대고 다시 쫄대를 이으면 완벽하고 재밌습니다. 선생님, 멋지세요. 네, 잘하는 사람. 네. 혹시 안산 YWCA에서 왜 요즘은 그런 여성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강좌 같은 것도 뭐라고 하죠? 수선하고 고치고 네, 이런 맞습니다. 거. 네네. 그런 것도 혹시 강좌가 있었나요? 안산. 저희 안산에서는 없었는데 네. 의정부라던가 서울아이에서는 청년들에게 그러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산도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내년 사업으로 실무자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신청해 보려고요. 제가 강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쉽고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재밌고요. 네. 저는 전등은 한번 간 적 있는데, 전등 통째로 가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요. 저희 동거인한테 한번 내가 사다 놓을 테니 갈아라 그랬는데, 너무 안 갈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전기를 만지는 너무 무섭잖아요. 전기 선을 딱 전등하고 딱 연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등만 가는 게 아니라 전등 통째로 가는 거를 하느라고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키도 작은데 막 올라가서 하느라고 혼자서. 그러셨군요. 네, 근데 전선은 같은 새끼리만 연결하면 전기가 통합니다. 네, 인터넷 보면서 했는데 되는 걸 보고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 할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막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해봐서 그렇지. 맞아요. 하면 잘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뭐 조금 관련 없는 답변일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남성들 혹은 여성들을 만날 때에 여성은 원래 돌봄을 잘하십니까? 돌봄은 누가 더 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누구도 여성이 잘하지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도 진짜 여성이 잘하나? 라고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랬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별 고정관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왕왕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그러면 성평등을 실천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을까요? 어떤 실천이 있을까요? 네, 반복되어 사실은 얘기를 하게 되지만 저희가 성평등 어떤 교육도 있겠고 모니터링도 할 테고 도구를 활용하기도 할 테고
또 통계를 생산해내기도 할 테고 이렇게 4대 영역으로 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안산Y는 잘하는 곳이 잘하는 것을 하게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교육 부분은 안산 안에서도 울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잘합니다. 네. 소모임도 잘하고 있고 네. 교육에 대한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은 저희는 조금은 내려놓고 있고 여성의 노동과 관련해서는 안산 여성 여성 노동자회가 노동자회가 워낙에 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책 부분에 훨씬 더 많이 간섭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정책에 대한 도구들을 모니터링하는 것, 우리의 공간에 일상의 공간이 안전한가, 사실은 유니버셜한 관점으로 볼 것이냐, 성인지적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늘 고민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많이 이야기와 자문을 주고받은 끝에 안산은 유니버셜하면서도 성인지적인 부분을 함께 가져가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안산의 유니버셜하면서 성인지적인 그런 게 뭐가 있나요? 네. 사실은 유니버셜하다라고 하면 경기도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는 물론 성인지적인 것들 또 혹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인 인지적으로 본다 하면 사실 장애인 부분에서도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쌓아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공원을 모니터링할 때에 성인지적으로 보면 실은 화장실 안에 유아를 배려한 공간이 있는가? 어쩌면 양육자로서 볼 수는 있겠으나 아동의 관점으로는 굳이 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적으로 볼 거면 장애인 부분은 안 봐도 되지 않냐라는 자문가들의 의견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니버셜 디자인과 성인지적 관점과 함께 만나서 둘 같이 보자로 저희 안산형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직장 내에서는 또 성평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은 제가 공공기관의 어떤 선고충위원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직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수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모나 사생활에 대한 언어적 사용, 채용 또 혹은 평가에서의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육아, 돌봄휴직 이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이게 직장 내에서 진정으로 성평등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그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자신의 부서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관리자임에도 옆에 앉아서 못 보았다. 혹은 외면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자신의 조직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제 요구가 생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과 기관들이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가는 것, 또 그런 것들을 확산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성평등을 가정 안에서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YWCA는 어떻게 접근하고 계시는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가정이라는 공간은 굉장히 사적 공간입니다. 제가 제 조카가 작년 5월에 결혼을 했고 어떻게 가사를 분담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니 분담이 전혀 안 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교육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하여 그럴까라고 했을 때 제 조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 우리들 모두 지금까지
공주와 왕자로 자랐어라고 얘기할 때에 한마디로 정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물었더니 알아서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 내에서 성평등하다라는 것은 어쩌면 가사에 대한 분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 외에 기타 등등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모두 사실 행복의 정의는 없으나 평등하다고 느끼는 것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변하는 규제가 아니라 돌봄과 그 노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왕자와 공주로 컸다. 맞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아라는 어떤 고민들을 각자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뭐 어머니들이 와서 막 청소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실은 생기는 것도 네. 사실입니다. 아니면 다른 제3자, 네. 예, 가사노동자들이 와서 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돈의 문제로 돈으로 이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또 그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성역할로 보면 네. 여성이 된다는 그쵸. 것, 계속하여 돌고 도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네. 네,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제가 다른 영역의 어떤 참여자분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가정 내에서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시간을 투입해서 예, 어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나도 오늘부터 이런 건 좀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느낄 만한 작은 실천이지만 일상의 성평등으로 연결되는 그런 실천적인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은 전 성 역할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가 또 혹은 남자가 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일상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저는 이름을 참 잘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래서 누군가를 또 칭찬할 때에는 칭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부분 때문에 성별 고정관념이 담겨 있음에도 칭찬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변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한 가지를 평등하게 바꾸는 그 작은 변화가 나와 타인을 존중하는 가장 위대한 성평등의 네, 첫걸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칭찬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거. 네. 오늘 저번보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참 예쁘시네요. 라는 것. 외모 평가. 그래서 저희 YWC에서는 외모 네. 평가가 없습니다. 외모 평가 진짜 일상적으로 너무 많은데. 그런데 네. 예쁘십니다. 라는 것이 듣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외모에 대한 그쵸. 평가임이 틀림없지요. 그쵸. 요즘에는 그런 외모적인 얼굴 말고 이런 그 체형에 대한 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체형과 관련된 그런 제품 홍보도 너무 많아졌고, 네. 그게 아주 그냥 일상화된 것 같더라고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요즘에 옷을 사러 가면 옷이 맞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남성과 여성이 반반인데 여성의 10%도 못 입을 만한 옷을 판다라고 하면 우리 사회 안에서의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메인의 여성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외모에 대해서 계속하여 평가하는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마운자로 같은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아주 일상화된 것처럼 네. 엄청 막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저희 식탁에서의 주제였거든요. 주제 중 하나가 마운자로였는데, 제가 이제 저 아는 지인이 허리 때문에 통증 때문에 수술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하나의 이게 그 치료 중에 하나로 마운자로를 처방을 내리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친구는 예. 이긴 자로입니다. 예? 제 친구는 이긴 자로입니다. 그건 처음 들어봤네요. 네, 위고비아 마운자로를 이기면 이긴 자로로 등극하는데 네. 제 친구는 두 가지를 이겨서 이긴 자로 그렇군요. 등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그거를 어느 정도 그 선생님 목표로 하든 체중 도대체 몇 킬로를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어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도 본인이 체중을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네. 네. 그 최근에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안산의 그 아르바이트생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활동을 안산 YWCA가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무겁습니다, 마음이. 예. 예, 이번 사건은 지역 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약한 입장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심각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용 관계에서의 위력과 상대적 약점. 그러니까 상대적 약점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직장에 대한 경험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도 직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경험이 없는 부분들, 또 연령이 취약할수록 자신의 주량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 또 이러한 상대적 약점을 악용한 저는 전형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내의 청소년들이 처한 노동 현장이 얼마나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장은 이게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이게 범죄로 된 그러니까 범죄라는 거를 인식하고 있죠? 아니, 저는 이게 너무, 처음 이 기사를 접하고, 이 사람이 이 범죄가 처음일까? 이런 의문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유추해 볼 수는 없겠으나,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옳지 않다 또는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계속하여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이 이 친구를 그러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는 공동대책위원회, 네. 줄여서 공대위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네. 계속해서 저희가 1인 시위를 지금 3개월째 이어가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추모제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9월에는 추모 음악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네. 피해자의 유가족과 관련해서는 저희 여성과 성상담소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법률적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에서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재조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재조사를 요구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가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을 밖으로 유출하거나 이러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증거와 관련돼서 조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래서 계속해서 검찰 앞에서 저희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인 시위를 그러면 매일 하진 않으실 거고. 매일 합니다. 매일 하시나요? 네, 3개월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희가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의 힘이 이렇게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저희는 8월 달 이제 시간표들을 계속해서 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함께 1인 시위라도 같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이 사건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네, 좀 더 그러니까 명백한 사건의 진실이, 예, 질 때까지 이런 1인 시를 계속할 생각이고, 또 저희가 해시태그 운동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확산하기 위해서 공대위에서 계속하여,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재 저희 이 시민들이, 이걸 들으시는 시민들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 이거 좀 나중에 정리해서 주시면, 네. 저희 단원 FM, SNS나 이런 데 좀 몰려서, 예, 같이 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피해 지원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에게 할 수 있었던 역할? 혹은 반대로 한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나요? 시민사회에서 가능했던 역할은 그러니까 사법 절차라던가 제도적 지원이 놓치기 쉬운 피해자 곁에서 실은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언가 큰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달리는 댓글들, 수많은 댓글들이 이 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댓글 다시는 분들은 그거부터 아셔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겠고, 한계로 느낀 것은 민간 단체가 가진 권한과 자원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적극적 개입과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밀착 지원과 공공기관의 강력한 행정, 법적 권한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작동해야 비로소 완전한 피해 구제와 예방이 가능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 피해자분이 만으로 19세여서 예, 이제 뭐 10대라고 이제 기사에는 또 그렇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떤 청소년 피해자 지원에서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사실은 피해자를 저희가 만날 수 없고 예. 유가족과 저희가 만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가족이 공대위가 유가족을 만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만 전담 상담원만이 유가족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가 곁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피해자가 첫 사회생활이었고 거기에서 받은 충격이, 또 그로 인한 상실감이,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나 지원이 부족해서 피해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어디에 호소하거나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공권력이나 제도의 대응에서 드러난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저희가 기자회견 때에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성인지적 감수성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현장은 법적인 성희롱 예방 점검이나 고충 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제도적 관리나 감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공권력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과 시스템, 점검 시스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어떤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의 아이들입니다. 네. 앞으로 공대위 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지 혹시 계획된 게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있지만, 우선 뭐 진행 중인 부분들 계속해서 다시 재수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볼 거고요.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사회적 연대를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유가족과
가족과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심리, 법률적 조력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 안에 YWCA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대의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저희가 1인 시위할 때에 무슨 일이냐고 눈여겨 봐주시는 것. 이것이 저희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성평등과 인권보호가 거창하고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의 기본입니다. 네네. 그래서 소중한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 댓글로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건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별나다라는 댓글을 제가 보았을 때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줘야지 그런 댓글을 보내주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지역사회의 연대가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큰 울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그 장미진 총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또 시간이 다 됐고 네. 제 입장에서는 또 오늘 단원 FM과 함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이게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또 시민분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산 YWCA는 앞으로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늘 현장에서 발로 뛰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으신 그러한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추천곡 하나 또 말씀해 주세요. 밝고 저 힘찬 곡이어야 될 텐데 저 오늘 주제가 계속 제가 우리 피해자 청소년 얘기를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지만 어쨌든 패닉의 달팽이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좀 힘들지만 언젠가는 저 넓은 바다로 가겠다는 꿈을 품고 나아가는 달팽이처럼 일상 속에서도 작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천합니다. 네, 달팽이처럼 천천히 우리 그렇지만 힘차게 성평등의 일상의 성평등을 위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소리 따라서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 비와 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